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전의 안보 전문 시간입니다. 지금 11월 9일 두 번째 오후 뉴스가 되겠습니다. 김평일 관련 뉴스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평일이는 김정은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전 김정일의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 김평일인데, 김평일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찍이 70년대 후반에 말하자면 김정일이가 김일성의 후계자로 사실상 내정이 돼서 후계자 교육을 받을 때 권력에서 밀려가지고 해외에서만 생활해온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진 분이죠. 이 김평일이가 최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곧 평양으로 귀환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제 김평일이, 김정은이가 왜 불러들이는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김정은 체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석에 앞서서 이 김평일이가 김정일이의 이복 동생인데, 즉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인 김성애, 두 번째 부인 김성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평일이는 그동안에 왜 40년 동안 해외에서 머물게 됐는지, 그것도 꼭 동구권에서만 40년 외교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79년도에 유고슬라비아의 무관으로 파견된 이후에 이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에서 공관장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5년도에 폴란드 대사로 17년도에 폴란드 대사로까지 하다가 다시 이제 체코 대사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큰 틀에서의 김평일의 얘기인데, 이 김평일이는 나이는 54년생이니까요 65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일성대 경제학부와 김일성 군사대학 작전과를 졸업한 엘리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권력 세습 과정에서 김정일한테 밀렸냐면, 이 이복 동생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김일성이가 아버지니까 백두혈통은 맞아요. 그런데 현재 김정은이의 형이 정치 권력에 별로 관심이 없듯이, 이 김평일도 사실상 권력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87년도에 인민무력부 작전국 부국장으로 재직한 것이 북한 내에서의 마지막 보직입니다. 그래가지고 88년도에는 이 헝가리 대사로 발령이 나가지고 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리아, 폴란드, 핀란드 이런 나라에서 대사를 쭉 해왔어요. 그랬는데 이 김평일에는 성격이 상당히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졌고, 생긴 것도 김일성이가 잘생겼듯이 이 김평일이도 상당히 잘생겨서 이 지도자감으로는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40년 동안 이제 해외 생활을 했는데, 이 한동안 김평일이가 이 김정은이 다음으로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김정은이가 잘못됐을 때, 아니면 김정은이가 도저히 북한 정권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를 지켜낼 수 없을 때는 이 김평일이나 아니면 김정남, 2017년도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당한 김정남 둘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군부도 오히려 김정은보다는 김평일이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이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보내는 이 폴란드 대사를 할 때 또 이 보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 김평일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얘기까지도 나온 바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정도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숙청의 일환이다. 이 숙청이 되면 말하자면 김정은이를 권좌해서 몰아내는 쿠데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아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김평일이를 해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김정은이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써먹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 김정은이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 상황을 분석해 보면 왜 불러들이는지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김정은이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 공포에 의한 정치적인 안정은 충분히 취하고 있다. 물론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이 트럼프한테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평양에 귀환한 이후로 김정은이의 대내적 위상도 많이 흔들렸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이가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어가지고 그야말로 사기쇼를 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을 정말 억압하는 최대의 이 독재자다. 이런 또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고 있어요. 마이너스 4%, 5%의 경제죠. 이것은 본인이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지금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줄이 다 막혀 있고 수출기도 길도 막혀 있고 또 원유를 포함한 이러한 이 수입, 제대로 북한 체제,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입 기반도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중국의 대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외교적 영향력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대내적으로 조금 흔들리는 요인은 많이 있지만은 이 공포정치, 강력한 통제, 압박, 독재 정치를 가지고 일단 정치적인 안정 기반은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유엔 체제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이 대부분이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제재의 그물망에서 크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나름대로 김정은이를 챙겨주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립 국면도 지금 김정은이가 견뎌내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이가 처해 있는 환경, 그 다음에 김정은이의 어떤 체제의 특성, 이것은 항상 공포를 한 축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이러한 이 공포의 한 축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축이라고 하는 것은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이 고사총으로 말하자면 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김정남이 또 어떤 식으로 살해했습니까? 이 독가스를 통해서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독가스를 제조해가지고 이 외국에 있는 공항에서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정리해버렸어요. 이게 김정은이의 피비린내나는 속성입니다. 그것도 장성택이는 고모인 김경희의 남편이고 또 김정남이는 아무리 이복 형제지만 이복 형이에요. 형. 예. 이렇게 이 김정은이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잔인한 피비린내나는 비인간성, 정말 동물보다도 더 못된 이 잔인한 정적을 향한 그런 독성, 이런 것이 이제 김정은 체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속성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가 이제 또 하나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대내외 상황이고요. 또 하나 분석하는데 중요한 분석 중에 하나는 이번에 김평일이만 불러들인 것이 아니고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로 있는 김광섭도 대사도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이 김광섭 대사는 바로 이 김평일이의 누나인 김광진 누나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서지간이 같이 한꺼번에 지금 평양에 불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분석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이 두 사람이. 왜냐, 이 두 사람은 나이도 비슷하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백두혈통의 이런 한 가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김정은이는 사실상의 백두혈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고영이가 일본 출신이잖아요. 예. 일본 출신이기 때문에
백두혈통은 엄격한 의미에서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두혈통처럼 행선을 하고 백두혈통으로 대내 심리전을 통해서 이 3대 세습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김정은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말을 타고 백두산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김정은이 체제하에서는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정치적인 기둥을 갖고 있다.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김평일이가 이제 그런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은 정상 국가의 통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대외적으로는 핵 미사일 교섭한다고 그러고 속으로는 전부 핵 증강, 미사일 증강 노력을, 그 신무기 개발 노력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고 하고 있는 위선 정권이고 기만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피를 통치의 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장성택과 김정남을 통해서 보여줬다. 둘 다 이 잠재적인 정적으로 본 것이 바로 김정은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김평일이는 해외에서 40년 동안 자기 아버지도 정적으로 여겨갖고 불러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인 김정은이가 이제 불러들이는 거예요. 거의 10년 차 되는 이때 불러들이는 건데, 두 명을 동시에 불러들이는 것은 이미 김정은이는 벌써 취임한 이후에 아주 세대 교체를 많이 해오고 있어요. 군은 군대로, 또 이 당뇨들은 당뇨들대로 많이 세대 교체를 해왔고, 해외 공관장들도 많이 세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상당히 젊은 편이에요. 물론 중국에 있는 지재력에는 많이 나이를 먹었지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당, 정, 군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세대 교체를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김평일이와 김광석 오스트리아 대사를 동시에 소환하는 것은 해외 주재 대사들, 즉 외교관들의 세대 교체를 노리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자기의 그러니까 삼촌, 작은아버지까지도 이제 불러들인 걸로 드리는 걸 통해서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와 함께 이 외교관들에게 충격요법으로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최근에 이런 그 체제 이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탈북 요인들이 해외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고, 가장 최근의 일로는 바로 태영호 공사것이죠. 몇 년 지났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해외에서의 탈북 유발 요인들은 앞으로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고 봐요. 왜? 유엔 제재가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고, 이러한 이 자금줄, 제재로 인해서 자금줄이 막히다 보니까 해외 공간들의 충성 자금 기능도 상당히 강하게 압박받을 수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 김평일이도 세대 교체 플러스 자기 아버지 때부터 견제 세력, 그리고 장성택과 김정남에 대한 그러한 그 암살, 독살, 그리고 고사포 처형 이런 걸로 볼 때는 하나의 숙청 연장선상에서 김평일이와 이 김광석을 동시에 불렀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숙청까지 갈 것이냐? 그렇게 엄청난 숙청은 안 할 것이다. 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각에서 얘기한 대로 김정은이의 대안 세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0년간이나 해외에서 생활해 왔는데 3, 40년간을, 그리고 정치적인 야심도 그렇게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르려면 북한 내에 말하자면 자기 이 후원 지지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김평일은 그게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성택은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김정남이도 장성택과 연계돼가지고 김정남이를 지원하는 세력이 북한에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체제 위협 요인으로 볼 수가 있지만 김평일은 전혀 그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에 불러드린 것은 자연스러운 제거임과 동시에 이 북한 내에서 현재 이 김정은이가 이 국제적인 고립 아주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공직에서 은퇴시키기보다는 나름대로 지금 김여정이 하나만 갖고 도움을 받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대외 관계의 측면에서 이 김평일이와 그 김광석 이 두 사람의
도움을 조금은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시나리오를 본다면 일정한 수준에서 일단 그 경험을 조금 써먹고 그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무대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순서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요즘 김정은의 통치 이 인재의 수를 보면요, 바로 퇴장시키질 않아요. 예, 김경환이 또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셨죠? 김영철이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퇴장시켜서 교육을 시켜갖고 충정요법을 그래서 자기한테 충성하게 만드는 다음에는 다시 복권을 좀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은 김평일이와 김광석이도 일단 불려 들어와서 조금 쓰는 척 하다가 이제 무대 뒤로 완전히 말하자면 은퇴를 시키는 그러니까 용도 폐기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예. 용도 폐기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서 그를 둘러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불복종, 이 쿠데타 아니면 정권을 흔드는 불안정 요인 그런 거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상으로 김평일과 관련된 뉴스 분석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